48번의 계좌가 이용됐다. 그리고 뭐 이름이 몇 번 나왔다. 예. 그 자체만으로 이것을 판결문에서 유죄로 판단했다. 이거는 우리 일반 그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예.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 이 전주는 말하자면 수사를 받아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무죄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 받은 적 있습니까? 기소됐습니까? 재판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정의당입니다. 이른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쌍특검에 대해서 정의당의 입장이 조금 오늘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이 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그다음에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의 얘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정의당이 이번에 발의하는 특검법안은 일반 특검 법안입니다. 이 50억 클럽과 관련되어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추천에 대한 어떤 공정성 문제가 또 진행될 거고 양당이 추천한 검사에 대한 또 공방이 오고 갈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머지 비교섭 단체들이 추천을 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특검 그 임명 과정에 어떤 순조로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민주당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정치적 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난 9월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강력히 추진했다가 한동안 주춤했다가 또다시 추진한 이유는 한 가지인데 이재명 대표의 그 뉴스 검찰 소환 뉴스 줄이겠다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에서는 이제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라는 정치적 기술들이 있는데요. 예.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가장 좋은 소재, 가장 자극적인 소재는 결국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스캔들, 특검이지 않겠습니까? 예. 네,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발의를 하더라도 법사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김도우 의원이 법사위원장인 법사위 통과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회 본회의로 가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되는데 이러려면 180석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의석수 169석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정의당과 시대전환 또 야당 의원들의 표가 상당히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 먼저 정의당의 입장이 조금 뉘앙스가 어제와는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좀 하나하나 명확하게 좀 짚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특검은 찬성이죠. 대장동 특검이라기보다도 50억 클럽 특검이죠. 예, 50억 클럽 특검은 찬성. 오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에서. 예, 알겠습니다. 50억 특검은 찬성.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봐주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이 부분은 특검 대상에 좀 설명을 넣는 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의당이 낸 법안을 보면 예. 이 수사 대상을 특검의 수사 대상을 1호로 50억 클럽에 이름이 등장한 그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한 수사, 예. 비위 혐의에 대한 이게 1번. 1번. 2번이 그 사람들과 연관된 사건에 대한 수사. 예. 그러니까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그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비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법률가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확대될 수 있는 거죠. 윤 대통령 검사 시절에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도 포함됐다. 포함될 수 있지요. 해석에 있다, 따라서는.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수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들에 대한 수사. 이렇게 이제 보통 특검법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예. 그래서 50억 클럽 특검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50억 클럽 플러스 알파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안이 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주장을 다 수용한 셈이다 이런 뜻이죠. 아니 다르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그거에 더해서 뭐 김만배 씨 누나가 그 뭐 집 사준 거 뭐 등등 막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는 다르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을 특검으로 다자 이게 이제 그 민주당 법안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정의당 법안은 그건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고 보고 약간 내용이 좀 다르다고 보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특검의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50억 클럽 명단을 제일 먼저 국민들과 언론들 앞에 폭로한 것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그 명단 개개인들을 줄줄이 다 국회에서 읊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준석 대표 시절이었는데 이거 수사해야 된다. 특검 통해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바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곽상도 의원 판결에 대해서 예.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50억 클럽 특검에 반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는 조금 뒤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정의당이 특검안을 냈고 사실은 민주당 안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윤 대통령이라든지 뭐 또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특검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민주당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특검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윤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지금 문제. 그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안하고 지금 민주당의 지금 대장도 특검안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예. 방금 박은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0억 클럽에는 당연히 지금 이제 그 이재명 그 대장동 관련된 완전히 빼고 이제 50억 클럽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신 거고, 이게 배경이 잘 아신 것처럼 곽상도 의원이 지금 대가성이 없다 해서 뇌물에 관련된 이제 무죄를 받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힘든 어떤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런 분위기는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좀 납득하기 힘들고, 최근에 또 뭐 유명 의원 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좀 임해야 되고,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도 여기 관련해서 공판검사를 더 추가적으로 뭐 파견한다든지 그런 항소했습니다. 어떤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으로 갈 거냐, 좀 더 이제 그 검찰 보강으로 갈 거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당에서는 좀 뭐 확실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가 이제 국민의 어떤 그 많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효과적인 검찰의 좀 수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정의당이 내놓은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안은 국민의힘도 수용 가능한 건가요? 일단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다음 사항으로 한번 좀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나 민주당이 특검안으로 내놓은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된 특검은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이재명 어떤 특검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용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 여지는 좀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다 필요성은 다 인정하고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실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돼서 강하게 이 해명 자료, 반박 자료를 좀 내놓은 터라 뭐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으로 조금 얘기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특검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미 충분히 소명이 됐기 때문에 특검까지 갈 사안도 아니다라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홍근 양금희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위조로 본 주가 조작 거래에 48건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남은 선택지는 오직 특검뿐입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 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고 확실히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수사로 밝혀야 할 혐의가 중대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문재인 정부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일 때 이루어졌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하였으나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한 사과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무려 37번이 언급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도 제대로 수사 못한 사건 아니냐, 그때 이미 탈탈 털어서 했는데 그때 기소조차 못했는데 왜 이제 와서 또 이런 식이냐, 그리고 김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뉴스와이드에 출연하는 변호사분들에게 다 제가 나오는 변호사마다 다 물어봤어요. 이번에 권오수 회장의 이 1심 판결은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이랬더니 대부분 변호사분들이 다 대단히 유리한 쪽으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당 쪽의 특검 주장이 힘을 받기 어렵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최 변호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짤막하게 왜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내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불필요한 것인지 정치적인 특검에 불과한 것인지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공범이라고 하면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해서 도대체 그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이 범죄에 연락하고 연루되고 같이 했는지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 단지 48건의 계좌가 48번의 계좌가 이용됐다. 그리고 뭐 이름이 몇 번 나왔다. 예. 그 자체만으로 이것을 판결문에서 유죄로 판단했다. 이거는 우리 일반 그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예.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특검으로 가든 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수사를 해도 결국은 권오수 전 회장처럼 핵심적인 죄 부분은 다 무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예요? 이미 이 판결문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지금 나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뒷부분 남아 있는 것 중에서 그걸 가지고 그 기소를 그럼 해낼 수 있느냐? 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도 특검을 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첫 번째 이번에 이제 무죄를 받은 전주 이 사람이 무죄를 받았으니까 김건희 여사도 전주였으니까 무죄 아니냐. 더 많은 김건희 여사보다 더 많이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람도 무죄가 나왔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전주는 말하자면 수사를 받아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무죄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소됐습니까? 재판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와 기소와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부 검찰에 의해서 탈탈 털었다. 그리고 기소도 못했던 내용이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탈탈 털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려면 적어도 검사 여러 수십 명 동원해서 여러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압수수색하고 포토라인에 세우는 소환 조사하고 이 정도는 해야 탈탈 털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문재인 그걸 정부에서 왜 했으면- 안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탈 털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인 것이죠. 탈탈 턴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검찰의 문재인 정부 때 경찰에 내사 보고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사가 중단이 된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계속해서 고발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지금 소환 조사도 안 해, 서면 조사도 안 해, 압수수색도 안 해. 이래놓고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 그러면은 아예 수사를 안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은 그 왜 탈탈 털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부인이어서 검찰총장 그렇죠. 당연히 중앙지검장의 부인이어서 우리가 검찰을 비판할 때 우리 국민들께서 검찰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불신이라고 한다면 제 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출신의 검찰총장까지 하고 있는 분의 부인을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였지만 당연히 그렇죠. 검사는 그게 자기 문재인 총장 정부의 부인을 검찰이든 조사했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든 검찰은 끊임없이 자기 식구 감싸기 해오고 자기 식구들에게는 말하자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예, 박원석 의원. 뭐 그런 그 측면도 있고 또 한 측면은 이게 2020년 10월에 당시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 수사 보고 라인에서 배제해라라고 한 뒤에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른바 주가 조작의 선수들이 장기 도주를 했어요. 장기간 수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범들을 잡아야 거기서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주범들 잡고 수사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유력한 대선 후보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때는 검찰이 2022년 1월에 한 차례 김건희 여사한테 출석 나와서 수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고발이 2020년 4월에 이루어졌습니다. 3년 전이에요. 3년 동안 그 어떤 소환도 그 어떤 조사도 그 어떤 수사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무혐의라고 주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형사사법 체계를 대통령실이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저는 이런 모습은 세상에 처음 봅니다. 그러면 검찰이 정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수사를 해보고 혐의점이 있으니 이건 혐의가 없다라고 종결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앞서 이제 전재수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른바 무죄를 받은 전주 그분은 적어도 소환돼 가지고 수사받고 기소되고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입증된 겁니다. 예. 김건희 여사도 그 과정을 거치라는 거 이렇게 뭉개지 말고 이거는 그냥 공소시효 넘기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계속 뭉개가지고 이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검찰 스스로가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고 이러면서 이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저렇게 저항하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한동훈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해야죠.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면. 예.
자, 예, 이 사건은 2009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지금 도이치모터스 소위 말하는 주가 조작 사건이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일단락이 됐죠. 그래서 뭐 수사 기간이 짧았다 이런 어떤 말은 맞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2020년 다시 이제 재고발이 되면서 이제 수사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근호수 회장을 비롯해서 9명이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아예 김건희 여사는 거기서도 아예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주의 대상에서도 이제 빠졌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나면서 이제 1단계 포괄 일제도 사실은 굉장히 좀 무리한 어떤 그 법리였고 그래서 1단계 부분 완전히 지금 이제 면소 판결이 되면서 김건희 여사를 그 소위 말해서 그 이제 주가 관리를 한 사람도 무죄가 나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피고발인 김건희에 대한 처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처분이 없어요. 고발인들이 아무 처분 통지서를 못 받았습니다. 불기소한다, 무혐의다 이런 처분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거 수사를 안 한 거거든요.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 가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몸값이라고 할까요? 정의당이 어떤 식으로 이런 국정이나 이런 입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 특검 추진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는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윤영걸 의원님, 과거에 정의당은 이른바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이런 혹평을 받기도 했잖아요. 근데 최근의 모습은 조금 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2019년에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민주당 할 때 다 따라갔잖아요. 선거제도 개편이라든지 뭐 공수처법이라든지 그 검경 수사권이라든지 민주당 다 따라서 하다 보니까 민주당 이중대가 됐어요. 대신에 얻는 거는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이 최소한 비례대표나 이런 거에서 한 30석 정도는 얻는다고 생각했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들어서 6쪽 대박놀이다가 쪽박 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당이 깨달은 거죠. 그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대로 끼어가다가는 우리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정의당의 홀로서기, 제자리 찾기 그게 이제 시작됐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움직이는 건 3가지죠. 첫 번째는 50억 특검법 발의.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3번째는 체포동의안. 이 3건에 관해서 그 민주당하고 다른 색깔을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첫 번째로는 이제 50억 특검법 발의. 이거는 이제 하려면은 이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관련됐으니까 너희들은 빠져 해서 했는데 이거 충분히 국민 여론은 얻을 수 있어요. 지금 곽상도 의원이 거의 무죄가 됐잖아요. 50억 클럽인데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저도 이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났어요. 어째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나. 판사가 제정신인가 저도 화가 많이 났는데 이 특검법 발의했어요. 그래서 국민적인 여론은 제가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6명밖에 안 되거든요. 특검법 발의하려면 10명이 사인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대장동 수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50억 클럽만 또 따로 특검법을 하면 검찰 수사가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다.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 이거는 정의당이 빠지면은 이거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려면은 5분의 3, 180석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169석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안 한다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당이 뭔가를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찬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맞는 거라고 봐요. 아니 국회에서 그 보호막 방탄복 입지 말고 바로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아라.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대통령 선거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지 않냐. 저는 그건 맞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영화 왜 아바타 2 봐요. 영화 아바타 1은 산에서 싸우지만 아바타 2는 물속에서 싸우잖아요. 물속에서 방탄복 자꾸 입는다고 그게 됩니까? 오히려 헤엄치기만 더 힘들지.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방탄복 싹 벗고 법원에 바로 가서
바로 심사 받고 결백을 전 증명하는 거 이거에 저는 정도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정의당 제 길 찾기가 저는 어느 정도 신선감은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이 이제 뭐 다가오는 총선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는 어떤 측면에서는 뭐 협력 관계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